핵심만 쏙 심해 수학. 오늘은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항식과 다항식에 대해서 복습해 볼게요. 어떤 식 안에서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을 항이라고 합니다. 이때 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특별히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그 문자의 개수라고 부르고요. 항에서 곱한 문자의 개수를 차수라고 부릅니다. 200x 플러스 1500과 같은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요. 특별히 차수가 1인 다항식을 1차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a는 3 곱하기 a고요. 2b는 2 곱하기 b입니다.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모으기 위해 곱셈의 교환 법칙을 사용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b가 됩니다. 이제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을 하기 위해 곱셈의 결합 법칙을 사용하면 답은 6ab 이렇게 간단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식에서 생략된 곱셈 기호를 다시 사용하면 마이너스 3x 제곱은 마이너스 3 곱하기 x 곱하기 x가 되고요. 2xy는 2 곱하기 x 곱하기 y가 됩니다.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교환 법칙에 의해 자리를 바꾸어 주면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요. 간단히 계산하면 마이너스 6x세제곱 y가 됩니다. 이 식에서 보면 결국 문자 앞에 곱해진 개수끼리 곱해서 적어주고요.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서 뒤에 적어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항식의 곱셈에서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여 적어주면 됩니다. 세 번째 식에서 3x 4제곱은 3과 x 4개를 곱한 수고요. 마이너스 xy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 x와 y 3개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개수끼리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x는 총 5번 곱한 거죠. 따라서 x의 5제곱이 됩니다. y는 3번 곱했기 때문에 y 세제곱 이렇게 써주면 마이너스 3의 x 5제곱, y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개수는 개수끼리 곱하고요.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서 뒤에 적어주면 됩니다. 마지막 식을 보면 괄호를 먼저 풀어야 되겠죠. 근데 괄호 안을 보니 마이너스 1 곱하기 a 곱하기 b제곱이잖아요. 따라서 지수 8을 이 세 개의 값에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의 8제곱, a의 8제곱, b의 제곱의 8제곱 곱하기 뒤쪽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곱하기 a제곱 곱하기 b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5제곱, a제곱의 5제곱, b의 5제곱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계산을 먼저 1차적으로 하면 마이너스 1의 8제곱은 1이잖아요. 그래서 생략하고요. a의 8제곱 그리고 b의 16제곱이 됩니다. 또한 마이너스 2의 5제곱은 마이너스 32가 되고요. a제곱의 5제곱은 지수끼리의 곱으로 가기 때문에 a의 10제곱, b의 5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여 계산하면 마이너스 32에 a의 18제곱, b의 21제곱 이렇게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반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의 나눗셈과 마찬가지로 나눗셈 개념은 분수꼴로 바꾸거나 또는 곱하기 역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예는 분수꼴로 바꾸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눗셈을 분수 형태로 바꾸면 7a분의 21a제곱 b가 되고요. 우리가 계산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이렇게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분의 21은 약분하면 3이 되고요. a분의 a제곱 b는 약분하면 ab가 됩니다. 곱셈 기호 생략해서 3ab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곱하기 역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곱하기 역수라는 말은 나눗셈을 곱하기 역수 형태로 바꾸는 거죠. 따라서 20x 세제곱 곱하기 5x 제곱 분의 1이 되고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20x 세제곱을 20 곱하기 x 세제곱 5x 제곱 분의 1을 5분의 1 곱하기 x제곱분의 1로 바꾸어 써볼게요. 20 곱하기 5분의 1을 먼저 계산을 하면요. 약분하면 4가 되고요. x세제곱 곱하기 x제곱분의 1을 하면 x가 됩니다. 따라서 간단히 나타내면 4x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항식의 나눗셈은 분수꼴로 바꾸어 계산하거나 역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편리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는 분수 형태로 바꾸어 문제 해결해 볼게요. 18x
x제곱 y세제곱 분의 6x세제곱 y가 되고요.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조금 떨어뜨려 표현해보면 18분의 6 곱하기 x제곱 y세제곱 분의 x세제곱 y가 됩니다.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고요. 문자는 y제곱분의 x가 되어서 간단히 나타내면 3y제곱분의 x가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단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이 나오면 분수 형태로 바꾸는 것을 추천하고요. 한 식 안에 나눗셈과 곱셈이 2개 이상 나온다, 또는 나누는 수의 개수가 분수다, 이럴 경우에는 곱하기 역수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고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단항식의 나눗셈 연습해 볼게요. 식을 보니 가장 먼저 괄호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괄호 안에 2x제곱 y세제곱이 있는데요. 2와 x제곱과 y세제곱에 똑같이 4를 나누어 줘야 됩니다. 따라서 2의 4제곱, x의 8제곱, y의 12제곱이 되고요.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로 바꿔야 되겠죠. 따라서 곱하기 x세제곱 y제곱분의 1이 되고요. 제곱을 똑같이 나누어주면 9 곱하기 x제곱 y제곱이 됩니다. 수는 수끼리 먼저 계산하면 16 곱하기 9가 되고요. 가운데 분모에 있는 x세제곱이 x 8제곱과 약분되면 x가 5개 남고요. 오른쪽에 x가 2번 더 곱해져 있으므로 x의 7제곱, 분모에 있는 y제곱이 뒤쪽에 있는 y제곱과 약분되어서 y는 12개만 남아있으므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곱셈 기호 생략하고 간단히 나타내면 144에 x의 7제곱, y의 12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있는 혼합 계산에서는 거듭제곱이 보이면 먼저 거듭제곱을 풀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나눗셈이 있으면 곱하기 역수로 바꾸어 줍니다. 그 후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해주면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역시나 거듭제곱 형태가 보이죠. 따라서 거듭 형태 먼저 바꾸어 주면서 뒤에 있는 나눗셈도 곱하기 역수로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a 세제곱 b의 6제곱이 되고요. 나는 곱하기 역수가 되므로 곱하기 3a 세제곱 b 제곱분의 1이 됩니다. 뒤에 곱하기는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요.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수는 수끼리 먼저 약분을 해주는 겁니다. 3과 15를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7분의 5가 남고요. 분모에 있는 a 세제곱이 앞쪽에 있는 a 세제곱과 약분되어 사라집니다. 분모에 있는 b제곱이 약분되면은 b가 4개 남고요. b는 총 8개가 남게 됩니다. 개수는 개수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7분의 5에 a, b 8제곱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를 보겠습니다. 역시나 우리 눈에 나눗셈도 보이고 거듭제곱도 보이죠? 첫 번째 보이는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계산해야 될 거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듭제곱 형태는 괄호를 풀어서 문제를 계산해야 됩니다. 6분의 21ab 세제곱 곱하기 7a 세제곱 b분의 18 곱하기 괄호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8에 a 세제곱 b 6제곱이 됩니다. 수는 수끼리 먼저 약분을 하면 6이 18과 약분되고요. 7이 21과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3과 마이너스 8이 남아있으므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72가 되고요. 분모에 있는 a 세제곱이 뒤쪽에 있는 a 세제곱과 약분해서 a가 하나 남음으로 a를 써주면 되고요. 분모에 있는 b가 분자에 있는 b와 약분하면 b가 2개 남고요. 오른쪽 끝에도 b가 6번 곱해지는 것이 남아있으므로 b를 총 8번 곱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곱셈 기호 생략하고 간단히 나타내면 마이너스 72의 AB 세제곱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항식의 곱셈에는요.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여 계산합니다. 거듭제곱이 있으면 반드시 거듭제곱을 풀어줘야 되고요. 같은 문자끼리의 곱셈은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간단히 나타냅니다. 단항식의 나눗셈에서는요. 분수나 역수를 이용하여서 계산을 하는데 분수꼴로 바꿀 때는요. 단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일 때 사용하고요. 역수를 이용할 때에는 나눗셈이 2개 이상일 때나 또는 나누는 수의 개수가 분수가 될 때 이럴 때는 역수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 혼합되어 있는 식에서는요. 괄호의 거듭제곱을 지수법칙 이용해서 먼저 풀어주고요.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로 고쳐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심해수학과 함께라면 완벽 내신 대비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